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의 최천훈입니다. 과장님, 이번 주와 지난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내려왔다는. 워낙 이 출렁임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은 결국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퍼펙트 스톰 프로젝트를 저희가 처음 소개했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케이스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에서 해외 송금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 처음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이 안 계시죠, 또? 우리 또 우리의 어, 네 홍일점이신 또 헬렌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네 이유가 뭐죠? 글쎄 매물이 없다고 또 나오시는 거. 네, 또 아주 냉정하신 네. 분이라서 다음 이 시간엔 또 좋은 매물로 또 매물 소개 코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그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5만 불까지 상대적으로 소액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한 거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5만 불을 초과했을 때 개인별로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증빙을 거쳐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그렇죠. 사례들이 각각 저희에게 이제 접수가 됐고 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만 불 이하 송금의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A 사례는 이제 서울 지역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과 그리고 미성년 자녀 명의로 5만 불씩 이제 투자를 결정하셔서 저희 퍼펙트스톰 원에 이제 투자를 하신 케이스인데 이게 일단은 이분이 시도했던 방법은 본인의 경우에는 3만 불은 이제 창구에서 은행 창구에서 직접 가서 송금을 하셨고요. 나머지 2만 불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송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 불씩 온라인 송금을 하셨어요. 3만 불은까지는 이상이 없이 갔는데 4만 불째 송금 때 에러 메시지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시도하니까 문제 없이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창고에서 했던 3만 불은 별 문제 없이 바로 됐나요? 네네. 은행별로 그리고 지점별로 또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은행 지점마다 외환 창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환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도 외환 송금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고객이 나 이 금액을 외환 송금 미국에다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처리하는 속도나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다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A 사례는요, 가장 기본적이죠. 5만 불. 그 퍼펙스톰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 별도의 증빙 없이 나는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경험상 미성년자와 성인이 좀 달랐다라는 것.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5만 불을 한 번에 송금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게 가능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해외 송금을 처음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3만 불은 그냥 창구에 가서 송금을 해서 보내서 큰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2만 불에 대해서는 온라인 송금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제 송금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1금융권의 은행이 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나은행인데요. 그 외환 지갑을 통해서 하시면 1인당 하루에 만 불에 한해서 90%의 환율 우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뭐 상당히 꿀팁이죠. 그래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B 사례는 사실은 저보다는 지인을 통한 송금 사례이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례였죠?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말고 지방에서 송금을 하려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도 이제 이런 해외 송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송금 시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그 서류가 필요한 거는 5만 불이 넘었을 때 필요한 사례인데 저희 딱 5만 불 미만인데도 계속 달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죠.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3만 불이 넘는데 고액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송금 계좌에 뒤에 보니까 LLC가 되어 있어서 이거 마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엄격하게 물어봤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상황이 되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LLC가 무슨 저희가 금융 사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해외 송금에 1년 동안에 규제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불이니까 5만 불까지 송금이 가능하시고 앞서 소개했던 A 사례처럼 한 3만 불 정도는 그냥 창구에 가서 이제 송금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은행 가서 하면은 이제 얼마가 됐든 네. 투자 목적이라고 이제 밝히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깐깐하게 확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네. 다 송금하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은행으로 직접 가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한번 태클을 걸면은 네, 진짜 그날 하루를 그 은행에서 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번거롭더라도 뭐 만불씩이라도 이렇게 인터넷 송금이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가서 이렇게 잘못 걸려서 네.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근데 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송금하시거나 고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은행 창구에 가면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만약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실수가 났을 온전히 때. 이제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나는 인터넷 뱅킹이 좀 편해. 그렇다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으면서 또 쉽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창구에서 가서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그 두 가지 케이스를 감안하셔서 5만 불 한 번에 송금하기보단 적당한 금액을 좀 나눠서 송금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5만 불을 초과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네, 해외 직접 투자랑 이제 부동산 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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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 과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인이 그 미국 또는 외국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 5만 불이 넘으면 이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부동산 그 이제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사후 보고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매년 1월 말일에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이 취지를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이 금액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외환 당국이 내국인이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스크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요. 개인이 아니라 그 이제 LLC든 또는 주식회사든 이런 어떤 법인의 명의로 가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 투자고요. 대부 투자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맡겨서 일정한 그 수익이 매월 들어오는 그런 약정이 체결된 그 계약서를 보여줬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이런 거는 아마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거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분 투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5만 불 이상 이제 우리 회사로 투자를 결정하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분은 LLC를 이제 설립한 후에 미국 현지에 계좌 오픈까지 하셨어요. 근데 계좌 오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는 이상에 본인이 사이너가 될 수는 없고 본인의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그분이 LLC 또는 코퍼레이션의 어떤 그 멤버가 돼서 사이너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A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 분이 LLC의 어떤 멤버가 되셔서 현지 사이너가 돼서 계좌 오픈하셨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이후에 해외 직접 투자, 지분 투자로 해외 송금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지분 투자의 방식에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이죠. 그래서 규정 서식 제9-1호에 보면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가 있어요. 요건 한 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지침 서식 9-1호의 사업 계획서, 요것은 3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시겠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업 계획서의 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개요 및 투자 필요성이 있거든요. 작성하기가 난감하죠, 사실은. 일단은 개요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이런 정도 쓰시고 투자의 필요성도 써야 되거든요. 난감하죠, 개인이 하실 때는. 전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세계적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의 개발과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 이런 정도 쓰시면 문제없이 접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이어가자면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LLC 송금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었죠. 그쵸. 은행에서. 그래서 바꿔서 봤어. 그리고 미국 내 계좌 이체 시에 본인 인증 문제도 발생했대요. 그래서 사이너로 현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계좌를 오픈했는데 이제 로그인은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본인 인증 과정이나 그리고 계좌 이체하는 데 있어서 현지 그 사이너의 그 인증 핸드폰이나 이런 걸 필요했었거든요. 요거 어떻게 저희가 해결했죠? 이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렇게 뭐 보안 USB 같은 걸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방법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안심하고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보안 USB는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하신 다음에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시면 그거로 이제 보안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데뷔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통한 이제 그 인증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한국에서 5만 불 이상 KR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경우 이제 어떻게 했냐면 LLC 설립 후에 현지에 방문해서 계좌를 직접 오픈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지 사인하는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해외 송금을 하시는데, 아차, 이분이 또 시간이 좀 걸리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도와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직접 오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제 지점을 방문하셨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고 직원도, 그래서 이제 문제 없이 했는데 이분들이 요청했던 게 있어요. 뭐였죠? 그러니까 미국에 산다는 어떤 주소 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이거 계좌 오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지점에 갔는데 문제 없이 또 계좌가 오픈이 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그 주소지인데요. 네. 주소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는 곳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증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정말 그 포스트 어드레스만 사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저희의 어떤 주소를 저희 회사 주소 쓰셔도 뭐 되니까요. 네네, 뭐 물론 저희 투자자들에 한해서 그렇죠. 저희 저희가 통해서 하면은 뭐 이런 거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 해결을 하시고 한국에서 그 본인이 오픈했던 LLC 계좌로 송금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5만 불씩 그 본인과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가족 명의로 송금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거는 이제 꼼수다. 그래서 정확한 출처를 밝혀라라고 해서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LLC니까 본인의 LLC이기 때문에 구매자금 목적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송금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송금을 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보안 USB를 사용해서 인증에 성공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자, 일단 이렇게 그 소개해드린 네 가지 사례처럼 계속 좀 케이스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런 케이스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저희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계속 케이스들이 쌓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한국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 한 수십 년이 지나셨는데 이제 최근에 또 부모님께서 또 운명하셔서 그 재산에 대한 그 상속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한국 시스템을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스스로 뭘 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10년, 20년 떨어져 살다 보면 사실 아예 그 시스템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운명하신 분이 한국 국적이시면 그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지만 시민권자인 아들이 미국에 있고 이분도 적용을 받을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애매하네요. 네.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사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자의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혈연 관계는 아무리 자녀분이 이제 국적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라고 한다면 한국 그 상속법에 따라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한국에 계신 분이나 미국에 계신 분이나 물론 뭐 상속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을 적용받으신 후에 미국의 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대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의 어떤 상속 재산의 상속권자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법에 의해서 상속 후에 6개월 후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3개월 정도가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으니까 이 신고를 이제 한국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상속이 됐는데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침해받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민법 999조에 의거해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속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10년 이내 그 청구의 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증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10억을 남기실 것 같았는데 10억이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상속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상속하기 전에 이루어진 건 증여로 보는데요. 증여하시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이것은 그 상속 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위류분 제도가 있어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상속 재산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됐는데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래서 한국에서 재산 일부 부동산을 이제 받으셨어요. 이걸 처분한 금액을 미국에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그대로 갖고 계실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5년, 10년 후에 그렇죠. 또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느냐가 굉장한 또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일단 서울 수도권 그리고 용도별로 우선순위를 좀 두시라. 그래서 서울 지역이고 용산이면 뭐 노른자죠. 핫한 지역들이고요. 또 서울에서도 또 이제 핫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이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경기 수도권에 해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토지 가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봐서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네. 따로 뭐 서류 작성이나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서류 작성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네네. 그 이제 증여받는 게 액수가 많으면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 그것도 또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법에 따라서는 10원을 받아도 신고는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차이는 그거죠. 상속세 그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9억 뭐해서 추가 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있고 상속할 때 내국인의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요. 외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죠. 또 신고해야 되는 그 서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밌는 것은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 피상속인의 어떤 그 빚에 대해서는 그 한정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빚만 거부할 수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빚도 한국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되죠. 바로 그래서 상속 재산을 확인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6개월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6개월 이내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뭐 인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 버렸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회복 청구권의 소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초과됐어도 조상 땅 찾기 제도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6개월 이내다 그러면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6개월이 초과됐다 그러면 조상 땅 제도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지만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언제 가능한지가 안 써 있는데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서 1시까지인가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매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네. 이렇게 그 창구를 열어놨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카톡 남겨주시면 시차가 좀 안 맞으니까 그 답변 가능한 시간대 준비를 해서 이메일 카톡으로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네. 특별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